약 1년 전, 요괴들이 자유롭게 세상을 휘젓던 그 시절, 무적의 힘을 가진 음양사 하루아키가 나타나며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 그가 손을 들어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요괴들을 모두 없애버렸어. 요괴들은 그 후로 두려움에 떨며 숨겨진 모습으로 살아가게 됐어. 음양사의 후손들은 세대를 이어 영적 힘을 물려받아 자신의 땅을 지키는 수호자가 됐어. 그리고 1000년 후, 첫 번째 음양사의 모든 힘을 이어받은 자가 나타났어. 그는 바로 하루아키. 인간 세상에서는 harmless한 선생님이지만 요괴들에게는 최강의 존재야. 오늘 그는 백귀학원으로 강의를 시작하러 불려왔어. 주위를 둘러보니 그는 마치 축제에 온 듯 흥분으로 가득 찼어. 그가 향한 학교는 섬의 가장 높은 곳에 있어. 사실 하루아키가 가르치는 건 두 번째 시도야. 첫 번째는 작년이었는데 너무 젊어서 학교에 막 도착하자마자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그만두고 집에 머물렀어. 자신의 실패를 깨닫고 오늘 그는 다시 도전하기로 했어. 지인 소개로 백귀학원은 오래된 전통을 지킨 학교라서 그는 그 매력에 설레고 있어. 동복들 속에서 하루아키처럼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완벽해. 도착하자마자 그의 눈앞에 장엄한 건물이 나타났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상적이었어. 교장 선생님과 기이한 존재들이 나타나서 그는 깜짝 놀랐어. 그는 그 친구에게 자신을 뽑아준 데 대해 감사를 전했어. 실은 교장 선생님이 먼저 말해야 할 텐데 전에 하루아키의 가족이 도와준 덕분이야. 교장은 그의 힘을 필요하다고 말해 그 청년은 이런 칭찬에 기뻐했어. 교장 선생님은 그 다음에 하루아키가 맡을 2학년 반을 소개했어. 그는 마음속으로 훌륭한 선생님이 되겠다고 다짐했어. 하지만 삶은 꿈처럼 쉽지 않아. 인간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괜찮겠지만 그 교장 선생님은 하룻밤에 그를 요괴들로 가득한 반에 밀어넣었어. 이런 상황에서 하룻밤처럼 겁 많은 하루아키는 오래 버틸 수 없어. 그는 교장에게 안에서 이상한 아이들이 많다고 알렸어. 교장은 이미 알고 있었지? 왜냐면 본인도 요괴니까. 백귀학원은 세상의 모든 요괴를 교육하는 곳이야. 이쯤 되니 하룻밤은 참을 수 없어 떠나려 했지만 안 됐어. 교장은 그를 학교의 첫 인간 선생님으로 만들려 했어. 그 청년은 거부했어. 요괴들에게 잡아먹힐까봐. 하루아키는 자신의 강력한 마력을 아직 모르고 있었어. 무의식적으로 교장을 다치게 했지만 결국엔 굴복하고 그 요괴반에 밀려 들어갔어. 천천히 즐겨봐. 학생들은 이게 누구인지 궁금해해. 하지만 그 청년은 40분 넘게 책상 밑에 숨어 있었어. 마침내 인간처럼 보이는 남학생 하나가 다가와 대화를 걸었어. 산호가 그를 나오라고 재촉했어. 그런데 책상이 너무 딱 맞아서 끼어버렸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코미디가 시작됐어. 정말 할 말 없네. 그 학생이 끌어내주려다 선생님 옷이 완전히 망가졌어. 남은 건 분홍 팬티뿐. 여학생들이 보고 깜짝 놀라 그를 변태로 봤어. 하루아키는 그들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 한 작은 학생이 다가와 알려줬어. 산호는 병의 신으로 불리며 남들에게 불운을 가져다 줄 수 있어. 보통은 요술을 쓰지 않지만 선생님이 거슬려서 손이 근질거렸어. 교장은 동료를 불러 밖에서 이야기했어. 그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무서워하는 게 이해가 안 돼.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교장은 하룻밤이 가장 좋아하는 동복백과서를 준비했어. 갑자기 이걸 받자 그는 훨씬 기분이 좋아져. 그 요괴 아이들을 신경 쓰지 않았어. 교장은 동료에게 잘 가르치면 원하는 동복을 선물하겠다고 약속했어. 오케이, 그럼 내가 그들을 가르칠게. 먼저 그는 이름을 소개했어. 그리고 그들은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어. 인간이라는 걸 알자 그들은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어. 특히 금발아이가. 이름 부를 때 놀랍게도 각 아이의 인간 형태가 나타나서 하룻밤을 놀라게 했어. 반에서 마오카뿐이 친절하게 선생님을 격려했어. 바로 그때 히타가 결혼식에서 돌아와 학교에 왔어. 그는 친구들에게 선물을 많이 사와서 모두 기뻐했어. 인간임을 알자 그는 바로 달려들어 싸움을 걸었어. 늪지 요정은 자신의 누나를 소중히 여겨 그녀가 인간과 결혼한 게 화가 났어. 하룻밤은 아무것도 이해 못하고 진흙을 뒤집었었어. 이것이 히타 가문의 능력으로 그들은 늪지 요괴로 불려 그를 땅에서 나오게 하니 아이들은 그를 요괴보다 더 요괴처럼 보였어. 그 친구는 선생님이 인간 세계로 돌아가서 가르치라고 했어. 하룻밤은 가고 싶었지만 인간 학교는 매일 싸움과 눈물의 곳이었어. 친구 하나 없이 태어나서 단 한 명의 친구도 없었어. 울면서 이야기하며 그는 무기력한 자신을 사과하고 그래도 살아가며 잘 대해주길 바랐어. 학생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앉아. 그게 안쓰러웠어. 계속해서 이름을 부르자 야시키는 나타나지 않았어. 작은 아이는 그 친구가 1년째 휴학 중이지만 아직 완전히 그만두진 않았대. 내일은 클래스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룻밤은 그 아이를 부르러 갈 생각이었어. 히타는 포기하라고 조언했어. 갈같이 없대. 모든 요괴는 학교를 위해 별도의 공간에서 살아. 마치 인간 기숙사처럼. 마오카는 선생님에게 조심하라고 했어. 여자 기숙사에서 실수하면 큰일이야. 산호도 따라가며 상황이 나빠지지 않게 지켜봤어. 하룻밤은 걱정했지만 그 아이의 미래를 더 걱정했어. 유급될까봐. 그의 머릿속에서 야시키는 행운의 요괴로 그걸 데려오면 삶이 밝아질 거라 생각했어. 산호는 그 터무니없는 생각을 읽고 포기하라고 했어.
늪지 요정은 그 책에 대해 궁금해하며 다가왔어. 배교보에서 그 요괴는 개처럼 생긴 작은 몸의 존재라고 했어. 마오카는 개에 비유되자 슬퍼졌어. 그 정보는 2000년에 출간된 거라서 몇 곳이 틀렸어. 선생님은 왜 병이신처럼 요괴가 안 적혀 있는지 물었어. 그 아이는 침묵했어. 세 사람은 야시키의 방으로 가서 벨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어. 늪지 요정은 푸른 똥으로 변신해 리무루라고 불리며 자물쇠를 열었어. 이 형태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 하룻밤은 이걸 보고 진화의 정점이네. 대단하다고 칭찬했어. 산호는 그게 좀 이상하다고 했어. 마오카는 반쯤 들어가다 결계를 맞고 타버렸어. 그 안에 소녀가 경고를 보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 어떤 마법으로 하룻밤의 영역이 문을 부수버렸어. 안에서 차가운 기운이 퍼지며 그들은 떨었어. 들어가 보니 방 안은 그 아이의 물건들로 가득했어. 그 소녀는 세계를 구하는 중이라며 그를 야단쳤어. 야시키는 게임에 중독되어 자신을 게임 속 인물처럼 생각하고 있었어. 말한 후에야 그들은 어떻게 들어왔는지 깨달았어. 게임 속에서 말한 후에야 깨달았어. 말한 후에야 그 소녀는 그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깨달았어. 작은 아이는 그 게임을 보고 히타가 추천한 건지 물었어. 1년 전 그 아이가 몇 게임을 선물했지만 하룻밤 만에 클리어했어. 그 후로 게임에 대한 열정이 폭발해. 그녀는 중독자가 됐어. 생체 시계가 뒤집어지며 낮에는 졸려서 학교를 쉬었어. 이유를 듣고 세 사람은 충격받았어. 갑자기 하룻밤은 고개를 숙이고 내일 학교에 오라고 애원했어. 학교에서 세계를 구할 순 없지만 추억은 게임에 없는 보물이야. 그 말을 듣고 야시키는 눈을 뜨라고 했어. 그리고 보니 그의 얼굴 앞에 그녀의 속옷이 있었어. 변태라고 의심했어. 결국엔 쓰러졌어. 다행히 영역이 많아 살아났어. 영역이 많아 살아났어. 작은 아이가 노력했어. 작은 아이는 그 소녀에게 학교에 가라고 조언했어. 산호는 약하지만 좋은 사람이야. 그 아이는 깨우치며 어른이 되면 방에 처박을 수 있지만 학생 시절은 지금뿐이야. 그녀의 검은 머리를 칭찬하며 동복을 입으면 정말 예쁠 거라 했어. 이건 그의 개인적인 목적이지만 그래도 성공적으로 설득했어. 다음 날 산호는 선생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 다른 선생님들이 그 새 동료에 대해 물었고 교장은 그를 부른 건 친분이 아니라 특별한 출신 때문이야. 하루아키는 요괴를 퇴치하는 가문에서 태어나 모든 힘을 이어받았어. 그는 땅의 수호자로 살아가며 신전을 운영해 가문을 지키고 있어. 그 신전의 둘째 아들이 바로 그로 조상처럼 강력해. 교장은 그를 통해 학생들에게 자극을 주려 해. 그가 초대한 게 좋은 결과일지 나쁜 결과일지 궁금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산호는 어제 문을 부순 이유를 알았어. 마력의 강한 자에게 결계는 무의미해. 여기서 작은 아이가 선생님과 놀러 왔어. 그는 우연히 금지된 채 동복사진 컬렉션을 발견했어. 갑자기 산호는 왜 여학생들이 그를 변태라고 생각하는지 알았어. 늪지 요정은 순진한 얼굴로 비밀을 지키겠다고 했어. 이미 비밀을 누설한 채로. 야시키. 칭찬받고 나서 그녀는 학교에 와서 모두를 기쁘게 했어. 하지만 하룻밤은 그녀가 치마 안에 바지를 입은 걸 보고 실망했어. 이런 동복 매니아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야. 그는 일부러 그 아이를 규정 위반으로 지적했어. 산호는 그를 폭로하며 동복에 미친 선생님이니 여학생들은 조심하라고 했어. 모두가 선생님을 적대적으로 봤어. 히타만큼은 아니지만 그 후 히타는 어제 행동에 대해 사과했어. 그가 그 고집센 아이를 학교에 데려온 걸 보고 인정했어. 그 말을 듣고 하룻밤은 기분이 좋아져 학생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어. 많은 일이 있었지만 26명의 클래스 멤버가 모인 건 성공이야. 산호는 그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며 칭찬했어. 하룻밤은 학생을 밀치며 야시키를 데려왔는데 왜 내 운명은 여전할까 물었어. 그 말에 그녀는 그녀처럼 옷에 따라 행복이나 불행이 바뀔 수 있다고 했어. 빨간 옷을 입으면 불길한 징조고 뒤에 병의 신이 있으니 정말 파괴적인 콤보로 하룻밤에게 불운이 왔어. 바로 그 후 산호에 의해 그는 땅에 처박였어. 하루 끝에 하룻밤은 동료들에게 초대받아 식사하며 친해졌어. 앞으로 함께 일할 테니까. 아침에 소개할 걸 그랬는데 일이 바빠서 이제야. 뿔 딸린 선생님은 미키로 옆반을 맡아. 그는 마을 요괴로 불리는 타입이야. 로카이와 함께 사는 건 힘들 수 있지만 하룻밤은 두려워 말라고. 옆에 앉은 건 하타나카 선생님. 학생들의 생활 교육을 맡아. 그는 더 조용하고 미키가 술을 따를 때마다 빼앗아. 하룻밤은 왜 그러는지 물었어. 하타나카는 말하지 않았지만 계속 막았어. 또 내일 아침 일찍 학생들을 건강검진에 데려가야 한다고 리마인드를 했어. 하룻밤은 새로워서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있어. 여러 일들을 해야 하니 내일은 더 일찍 나와야 해. 미키는 매년 검진 후 몇 선생님이 입원한다고 겁줬어. 하룻밤은 그 소리를 듣고 걱정했어. 내 몸이 어떻게 되려나? 선생님이 됐으니 참아야지. 다음 날 하룻밤은 학생들에게 운동복을 입혀 건강검진을 쉽게 했어. 각자의 특징 때문에 일이 많아. 여학생들은 살찐 걸 두려워하고 남학생들은 키나 다른 걸 걱정했어. 요괴지만 그들은 여전히 청춘 시절이라 재미있었어. 작은 아이는 의사가 걔가 아니라고 하면 걱정했어. 선생님은 안심시켜줬어. 마오카는 100%의 가족이야.
밖으로 나오니 하타나카 선생님이 시력을 먼저 측정하라고 했어. 듣기방으로 가서 준비하라고 의사의 번호를 주며 전화하라고 했어. 그 친구는 더 설명하지 않고 동료를 재촉하며 많은 일이 남았다고 했어. 잠시 후 하루아키는 시력검사실에 도착하며 어제 동료들의 피곤한 이야기를 가슴으로 이해했어. 어쩜 그 학생이 학교에서 도쿄타워를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도 똑똑히 보는 걸까? 종이에 적힌 전화번호는 반대편의 의사와 연락하기 위한 거였어. 의사가 그림을 가리키면 그 아이가 완벽하게 읽어내는 거야. 정말 대단해. 검사 후 류의 시력이 130도라는 결과를 보고했어. 진짜 미쳤어. 하루아키는 그 소식을 듣고 충격받았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네. 시력 검사를 끝낸 후 다음 임무가 하루아키에게 주어졌어. 하타나카는 하루아키에게 반려묘 마오카와 족제비, 아키엠을 미키 선생님의 건강실로 데려가라고 했고 느릿느릿 움직이는 걸 꾸짖었어. 매우 빠르게. 선생님은 마오카와 아키엠을 안고 건강실로 갔어. 저 녀석들은 다리가 있는데 왜 안 걷고 나를 업히는 거야? 미키는 두 아이에게 우리에 들어가라고 했지만 팔아먹기 위한 게 아니라 예방주사를 맞기 위해서야. 우리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요력을 봉인하는 주문에 걸려 원래 모습으로 변했어. 주임 선생님은 자랑스럽게 말했어. 이 주문은 안전해. 안심하고 안에 있으라고. 섬의 의사들도 도착해서 무지개 같은 7빛깔 약으로 예방주사를 시작했어. 그 아내 녀석 얼굴이 너무 교활해 보이니 두 학생도 겁에 질려 탈출을 시도했어. 마오카는 주사를 싫어해서 선생님에게 울며 풀어달라고 애원했어. 학생뿐만 아니라 동물계열 선생님들도 모두 우리에 넣어 예방주사를 맞았어. 네즈미 선생님이 쥐로 변해 겁을 먹자 하루아키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 하타나카는 나이 먹은 선생님이 주사를 무서워하며 도망치자 미키가 목을 잡아당겼어. 그 자신도 다른 아이들처럼 안전을 위해 주사를 맞아야 했어. 갇히자마자 그 공포를 제대로 느꼈어. 그 젊은이는 초승달 여우 모습으로. 이름은 리엠디우야. 동물 계열인이 주사를 맞는 건 당연해. 화가 나서 친구가 삼천엔 빚을 떠올리며 미키를 짜증나게 했어. 그래서 타카하시 의사가 2번이나 주사를 놓았고 거세당할지도 모른다고 위협해 모두가 겁에 질렸어. 작은 녀석은 하루아키가 안고 주사를 맞았어. 너무 무서워서 불쌍했어. 그 애는 선생님이 주사를 맞을 때 주의를 분산시켜달라고 했어. 아니면 죽을 것 같아. 그 녀석은 재미있게 재봉 이야기를 들려주며 분위기를 바꿨어. 결과적으로 마오카가 지루해져 다른 곳으로 뛰어가자 의사가 주사를 놓는 순간 하루아키의 머리에 꽂았어. 그는 겁에 질려개로 변할까봐 걱정했어. 타카하시는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 안심해. 요즘 인간에게도 주사를 놓았으니까 로그아웃 될 일 없어. 더 안심하고 싶으면 새로 만든 약을 써봐. 선생님은 소의 다리만큼 큰 주사를 보고 겁에 질렸어. 이건 안 맞아도 죽을 것 같고 맞으면 확실히 끝장이야. 끝장이야 한순간. 한순간 참고 나서 예방주사가 끝났어. 미키는 키를 재는 일도 남았다고 했어. 힘내. 이 일은 간단하지만 그 학생이 7탄만큼 키가 크니 하루아키는 어떻게 재야 할지 모르겠어. 거인인간은 산이나 강을 만들 수 있는 요괴니까 이런 큰 몸은 이해할 만해. 하루아키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 하타나카는 주사를 맞고 완전히 무기력해졌어. 아무것도 못해. 하루아키는 공정하게 가위바위보를 하자고 했어. 그자가 나를 시키는 건 싫어. 시키는 건 결과는 뻔해. 결과는 뻔해. 인간이 요괴와 겨루는 건 진짜로 졌으니 선생님은 산 정상에 올라 그 아이의 몸을 타야 했어. 키는 작지만 몸은 엄청 커. 선생님이 고생하자 그 애도 어떻게 위로할지 몰랐어. 미키는 아래에서 책임을 미루며 위에서 바람이 세니 조심하라고 했어. 하루아키가 귀까지 오르자 교장 선생님이 준 귀여운 제복 세트를 떨어뜨렸어. 그에게는 소중한 물건이었어. 손을 뻗다 자유낙하로 떨어졌지. 다행히 산호가 재빨리 선생님을 잡아줬어. 그 애는 키 재는 걸 싫어해 머리에 숨어 잤는데 선생님의 비명소리를 듣고 구해줬어. 키 재는 일은 130m로 끝났어. 그 소식을 듣고 그 애는 우시크 데블보다 커져 기뻐했어. 아래 동료들은 바빠서 하루아키가 혼자 내려오게 했어. 물론 혼자 못하니 산호가 업어줬어. 아니면 쓰러져 내일 수업을 못할 테니까. 산호는 선생님을 싫어해. 마오카가 있으면 안전하게 내려줄 텐데 화가 났어. 어째서 오타를 부르지 않고 천천히 내려가는지 이해할 수 없어. 하루아키는 그 코에서 헤매다 재채기로 날아갔어. 저녁까지 그 친구를 찾지 못해 모두가 이상해했어. 마오카도 놀러가자고 찾았지만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다행히 하루아키는 죽지 않고 교장실로 날아갔어. 산호도 따라갔으니 그 애는 하루아키를 꾸짖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어. 질병의 신이 불운을 가져오지만 하루아키 근처면 산호에게도 불운이 따라붙어. 그들이 다투는 중에 교장 선생님이 가장 피해를 봤다는 걸 깨달았어. 죽을 뻔했는데 그분이 너그러워서 다행이었어. 하루아키는 깨진 창문을 보상하려 했지만 교장님은 선생님의 낮은 급여로 할 수 없다고 했어. 그래서 교장님은 몇 가지 일을 대신해달라고 했어. 다음날 아침 창문 대신 하루아키와 학생들은 수영장 청소를 하러 갔어. 그는 사과했지만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어. 다행히 그 애들이 도와주니 혼자서 할 수 있었어. 다른 아이들은 즐겁지만 수영장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했어.
작년에는 해변에서 배웠지만 올해는 날씨가 너무 더워 요괴들이 활개친이 안 돼. 도착하자마자 수영장이 독처럼 변해 주변이 황폐해진 걸 보고 놀랐어. 히타는 이 상태로 청소가 불가능하다고 했어. 부수고 새로 짓는 게 나을지도. 수영장 물이 정상적이지 않고 공기처럼 진한 색이야. 정말 위험해. 하루아키는 여기까지 왔으니 이 물을 빼보자고 했어. 산호는 선생님에게 조심하라고 했어. 섬의 생태계를 파괴하면 안 돼. 히타는 재빨리 자물쇠를 여는 중 빨리 가려다 미끄러져 떨어졌어. 땅 위에 있는 모두가 충격받아 어떻게 구할지 모르겠어. 이건 독이잖아. 똑똑한 아이들은 그 애가 지능 요괴라서 괜찮다고 했어. 잠시 후 그 애가 올라오며 너무 아프다고 했어. 독이 히타를 다른 버전으로 바꿔서 웃기게 생겼어. 유우를 구할 수 없으니 그냥 아래로 밀어버렸어. 이미 끝난 걸로. 하루아키도 동의하고 다른 아이들에게 물을 빼라고 재촉했어. 아직 아무것도 못하는데 작은 녀석이 물속 요괴들에게 끌려갔어. 그 물고기들은 장난꾸러기라서 작은 친구를 놀래키려 했어.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안 놔줬어. 그렇게 서로 끌어당기며 승부가 나지 않았어. 마우카는 너무 무서워서 궁극기 친구의 힘을 발휘해 산호에게 도움을 요청했어. 다른 녀석들은 쓸모없으니 산호의 한 번 찬으로 물고기를 멀리 날려 친구를 구했어. 그 커플을 보니 젊은 아빠가 아들을 안고 있는 것 같아. 생물은 다시 경고하지 말라고. 이후 그 생물이 돌아와 이겼다고 자만하지 말라고 경고했어. 바보 같은 놈들, 감히 나를 먹을 생각하면 더 강한 요괴가 있으니 조심해. 큰 그림자가 호수 아래서 떠올랐어. 호수 아래 큰 그림자가 떠올랐어. 처음에는 잉어가 용으로 변하는 줄 알았지만 이 모양은 웃기네. 그건 사람 얼굴을 한 물고기야. 여기서 도전은 이걸 이겨야 청소를 할 수 있어. 저급한 요괴 취급받자 이 말에 모두가 화가 치밀었어. 아키엠은 고양이로서 그 멍청한 물고기가 싫어서 싸우고 싶었어. 그 애는 용감하게 달려갔지만 그 괴물에게 삼켜졌어. 약하고 바람까지 피우다니.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 남은 아이들은 구할 방법을 생각해야 해. 인간 얼굴 물고기가 공격하자 산호가 절대적인 힘으로 막았어. 산호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그 버릇없는 물고기를 잡으라고 했어. 130m 크기로 잡는 건 쉬워. 인간 얼굴 물고기 왕이 패배하고 죽음을 받아들였어. 죽으며 자신을 요리해 먹어도 된다고 했어. 산호는 다른 요괴를 먹지 않으니 거절했어. 마오카는 갑자기 아이디어를 내서 그 멍청한 물고기를 동물클럽으로 초대했어. 깨끗한 환경에서 새끼 식사 굶지 않을 거야. 그 제안이 너무 매력적이라 물고기도 동의했어. 잠시 후 청소가 시작됐어. 갑자기 산호가 호수 안에 서 있다는 걸 기억했어. 결과적으로 넘어져 동물이 파도를 일으키며 모두를 쓸어버렸어. 교장님은 와서 모든 게 파괴된 걸 봤어. 이걸로 일시적으로 쓸 수 있을까? 하루아키가 미니 수영장을 꺼내며 이걸로 임시로 쓸 수 있나 물었고 그 친구는 화가 나서 급여를 깎겠다고 했어.